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 총판 사장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이제 제목은 월요 사업의 밤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영어로 MBN, 줄여서 MBN이라고 하고요. 우리 방송국 이름이 MBN이 있죠. 네. 그래서 이 MBN이 무슨 뜻이냐? Monday Business Night.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월요일 사업의 밤, 줄여서 월요 사업의 밤이라는 테마로 한번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네, 우리 박현주 대표님 항상 긍정, 저 마인드가 참 좋습니다. 다 이제 어쨌든 제목은 정해졌으니까 재밌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today's topic은 1강입니다. 오늘의 1강은 마인드셋,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제 월요 특강을 1년 이상 대부분 들으셨죠? 네, 대부분 또 들으셨고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은 원래는 일부 공개였는데 지금 공개로 다 바뀌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영상들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거기에 했던 내용들을 좀 많이 짜깁기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제 렌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마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작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우리가 사업가적인 이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 사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립을 해 나가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주체는 나라고 하는 주체죠.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니까 갑자기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고라는 건 갑자기 찾아오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그래서 이 기업가들은 일단 음소거 좀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 기업가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살아있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가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관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 혹은 이 슈퍼리치,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정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답변의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대부분이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돈을 가질래, 시간을 가질래라고 물어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을 떠나서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이 시간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저장하고 사는 추억을 먹고 사는 또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결국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는가가 우리의 성공을 결정짓는데 그럼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과 이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 이꼬르 우선순위의 확립이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은 좋은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능력을 실행을 할 때 이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기업가 혹은 성공한 기업가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꼬르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이꼬르 그들은 좋은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기업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장사꾼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장사꾼이라면 굳이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월요일 밤에 주무시기 바쁘고 여러분들의 어떤 취미생활을 하기에 더 중요한 시간일 텐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기업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럼 기업가로 우리가 사고방식을,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겠죠. 사고방식을 영어로 풀면 마인드셋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자, 이 훌륭한 기업가들은 이 사고방식이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나는 그동안 내 방식으로 살아왔어. 나의 사고방식은 내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혹은 내 관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이 실체가 지금의 내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옷을 하나 더 입었어요. 그 옷이 바로 이제 기업가라고 하는 명함이죠. 이제 이걸 우리가 바꿔 말하면 유니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복장, 전투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의 이 내면적인 복장이 이제 기업가라는 하나의 또 다른 이 정체성이 더 생긴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라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만들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오너로서의 사고방식을 갖춰야 이제 우리가 기업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즉 내가 살아왔던 나의 에고, 나의 사고방식과 새롭게 기업가로서 내가 그리는 어떤 이상적인 표본, 그걸 우리는 비즈니스 전문 용어로 롤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롤모델이 이제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혹은 어떠한 형태로 나는 살아왔고 세월을 보내왔는데, 이제 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관점에서 살아온 나와 내 롤모델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고 두렵고 혹은 갈등이 생기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내면의 갈등과 조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나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요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그래서 내 사고방식이 곧 나 자신이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곧 여러분들 자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해 오고 생각해 오고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나?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만족스러운가? 내가 원하던 환경인가? 내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환경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내 현재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여건과 상황과 환경과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나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 최고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성공한 기업인들이고 가장 돈이 많은 부유한 억만장자들, 조만장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저 만족합니다라고 할까요? 제가 그들의 어떤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마인드셋을 보아왔을 때를 비춰보면 그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답니다. 그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우리에게는 정말 이 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센세이션한 댄스 가수로, 그리고 인생 이 후반부는 성공한 기획사의 대표로, 대한민국 최초로 엔터테인먼트를 미국 현지에 세우기도 한 입지전적인 음악인이고 지금은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이 박진영 씨가 격투기 선수로 인생의 일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김동현 선수를, 지금은 현재 방송을 하게 된 이 김동현 선수를 만나서 이 김동현 선수가 박진영 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두렵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지금 현재 격투기로서는 최고의 성공 가도를 이뤘고 네 목표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넌 성공한 격투기 선수인데,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도 많아지고 제법 이제 호응도 좋고 수입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동현 씨가 약간의 좀 매너리즘에 빠진 걸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성공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라. 너의 최고의 날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나는 날 떠나지 마라는 최고의 히트곡을 발표해서 성공 가도를 거뒀지만 그때보다도 지금 나는 더 큰 성공을 이뤘다. 지금이라는 건 수많은 저작권료를 받고 있고 수많은 히트곡을 제조했고 성공한 그룹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를 상장사 기업으로 키웠죠. 자, 그렇게 성공한 기업가로서 또 뮤지션으로서 프로듀서로서 계속적으로 나는 혁신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이 그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김동현은 그 얘기를 듣고 더 감동을 느꼈겠죠. 아, 내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더 위대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피터 드러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당신의 책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성공한 책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음번에 쓸 책이요라고 질문했다라고 답했다라고 하죠. 전 그 얘기를 듣고 참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이 시대의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 위대한 구루의 답변은 내가 해놓은 업적이 아니라 그 다음 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정치인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분들 같이 화면을 같이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은 조용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자, 많은 이 커리어우먼, 또 정말 사회에 도전하는 여성분들에게 롤모델이 된 이 마가렛 대처, 여성이 정치인이 되는 것, 여성이 총리가 되는 벽을 허문 이 위대한 정치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는 생각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내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렌탈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시작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도 만날 거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주변에게 이 렌탈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현재 더 바른의 이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또 여러분들의 회사를 또 경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새로운 영역의 고객을 만나서 그 고객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나의 서비스, 나의 비전, 나의 가치, 나의 상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와 가치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만나왔고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감동이 되고 내가 너무나 좋고 내가 정말 수개월 동안 몸으로 변화했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학습한 결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고로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하니까 글쎄 이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혹은 전화도 안 받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게 되십니다. 그런 일을 안 겪었다면 여러분들은 사업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겪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사업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전문 용어로 바이럴 마케터가 된 겁니다. 그냥 입소문뿐이에요. 이 상품 너무 좋거든. 써봐. 기업은 그 사람의 공짜 인프라 홍보력만 활용하는 거죠. 근데 나의 가치는 뭐냐 이거죠. 이게 나라고 했던 내가 일평생 살아온 내 나이만큼 살아온 나의 사고방식으로 기업가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채 사업을 전개할 때 생기는 그리고 기업가로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조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를 하셔야 사업을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사업이라는 건 좀 이상한 정의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얼마 동안 이어지길 원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개념보다는 좀 어떤 시류에 맡기는 의미가 좀 크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얼마만큼 오래 진행하고 싶으십니까? 조금 더 주도적인 의미가 크죠?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경영 전문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분을 최근에 배웠어요. 그분이 여러 얘기들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그날에 칵 와닿았습니다. 기업가는 돋보기와 망원경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돋보기는 가까이 있는 혹은 작은 것을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즉 디테일한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게끔, 내가 인식할 수 있게끔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져야 기업가로서의 이 제대로 된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고무적인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과 지적 수준 여하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현재, 즉 나라고 하는
이 기업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 편 보고 계속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집중해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짜면서 항상 내가 고민했던 건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다이어리를 펼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짜려면 작게 분할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 계획부터 정의하자면 계획의 구성 요소는 꿈과 목표 그리고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흔히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목표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정말 거창한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당신이 계획하는 단계의 크기는 꿈이 아니라 목표에 기준을 둬야 한다. 왜냐하면 꿈은 목표보다 거창하기 때문이다. 꿈이란 일반적으로 성취하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지금껏 성공한 적이 없는 계획을 뜻한다. 이를테면 앱 개발자가 몹시 갈망하는 100만 다운로드 지표를 최초로 넘어서는 일은 꿈이다. 중도 포기 없이 100만 다운로드를 이루어내기 위해선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오로지 꿈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꿈과 목표가 아직도 헷갈린다면 꿈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어려운 데 비해 목표는 수치로 나온다는 걸 기억하자. 예를 들어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나는 록스타가 되고 싶어는 꿈이지만 음반을 1000개 팔고 싶다는 목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꿈이 아니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목표는 중간 계획이다.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새로운 취미를 익히는 것과 같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이 3개월이라는 기준도 이미 성취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목표라 부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꿈이다. 1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는 것은 대부분의 개발자에게 꿈이겠지만 다운로드 횟수가 100만이 넘은 앱을 이미 한번 성취해본 개발자에게는 그저 장기 목표일 뿐이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이미 경험했다면 그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렇다면 그것은 꿈이라기보다는 목표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마다 계획이 유동적인 이유다. 장기 목표가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는 반면 단기 목표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리는 일이다. 꿈이 아니라 목표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이제 그 목표를 나누어 아주 작은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준은 약 이틀이다. 단계는 목표를 향하는 길에 점검하는 작은 임무라고 생각하자. 회화 교재를 사는 것은 외국인과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첫 단계다. 회화 교재를 구하는 데는 아마 이틀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독서하겠다는 목표를 향한 첫 단계는 독서할 시간을 내기 위해 내일 하루 일정을 비워두는 것이다. 계획표에 성취하기까지 약 일주일이 걸리는 목표와 이틀이 채 걸리지 않는 단계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꿈이 중요하지만 오로지 꿈에만 초점을 맞추면 단계를 너무 크게 계획하는 바람에 초기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목표를 기준으로 잡고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완수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면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계획의 성패는 무언가를 성취하기까지 걸릴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는지에 달려있다. 꿈, 목표, 단계 나누어 생각하기는 꿈을 성취하는 공식이 아니라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공식이라는 걸 기억하자. 이를 제대로 이용하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계속 노력할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결국 계획은 메타인지의 문제다. 자, 계획은 메타인지의 문제다. 메타인지. 자, 메타인지 참 많이 듣죠? 네, 제가 이 월요 특강 이전에 그 버전에
이 강의를 할 때도 계속 강조하고 우리 이지혜 대표님도 계속 강조하셨을 거고 우리 대표님들도 계속 강조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계속 여러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해보는 시간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소서, 자기소개서의 준말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메모와 펜을 꺼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제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건 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관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어떤 꿈을 쫓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성취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이 29분이니까 35분까지 6분 동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5분입니다. 작성하시던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가다듬어 보시고 다듬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한번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었고 뭘 좋아했었고 이루어온 업적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내가 입사를 한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라는 사람들을 좀 어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작성하신 것까지 뭐 잠깐 멈춰 주시고 조금 작성이 정리가 되신 분들, 발표하실 분들, 발표하실 분 마이크 켜고 혹은 채팅으로 저요 하시면 제가 발표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성한 것까지만 발표하셔도 돼요. 뭐 마무리, 갈무리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고개를 지금 숙이시고 어떤 분 화면 다 꺼져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하신 것까지 한번 발표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어느 분이시죠? 접니다. 대한이 대표님. 네. 자, 모두에게 추천.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못생기니까 피는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뭔가 성장하는 거에 항상 재미를 느꼈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했기 때문에 항상 좀 불평불만이 많았고, 감정적으로 좀 힘든 시절들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탐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화났는지, 그거는 어떨 때 화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에 대해 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걸 좋아했고, 또 돈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28세 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피부샵, 이런 뷰티샵을 운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좀 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로고스 바른자세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입는 바른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삐죽삐죽 하던 것들이 굉장히 다듬어지는 경험을 했고요.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 사업과 계속 함께 했을 때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처음에 목표했던 거는 연봉 1억을 도전했었는데 그거는 2년 차쯤에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목표는 저희 위판사님들의 양과 질을 좀 발전시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판사님들이 저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좀 업무를 할 때 뭔가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맞추는 걸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조금 더 생각하고 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옆에서 좀 가이드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도 같이 부자가 되려면 함께 우리가 양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대리점이나 위판사를 늘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위판사 30명을 만드는 것과 그중에 좀 또 질 높고 저와 생각을 같게 하는 8대의 법칙에 의해서 한 12명 정도는 저하고 함께 발을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함께 미래 시장을 이끌면서 글로벌로 이 입는 바른 자세로 회사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30억을 벌어보고요. 그거를 100억으로 늘려서 그걸 260억까지 키우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좀 제가 단단해지고 글로벌 CEO의 통찰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능력과 부를 얻었다면 또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자, 박수. 얘 누구예요? 말, 말, 말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단 포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스토리를 잘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최한희 대표님이 제가 마지막에 과제하고 이제 과제 단계까지 지금 가버리셨어요. 뭐냐면 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뤘던 것들,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했었고 뭐 또 어떤 뭐 회장도 했었고 또 어떤 알바를 해서 이렇게 용돈을 벌어보기도 했고 또 어떤 도전들을 뭐 국토 대종주를 해서 전국 일주를 해보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사업과 별개로 자, 우리 최한희 대표님 이제 삶과 사업이 이제 거의 같아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가적인 마인드에서 이제 적은 거고, 그건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 소개서라는 개념의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때 좀 작성되면 좋을 법한 내용들이 이제 지금 자소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서두에 원했던 여러분들이라는, 즉 나라고 하는 기업가의 옷을 입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이제 어쨌든 처음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살아온 길,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은 거죠. 자, 다음 한번 또 발표해 주실 분. 우리 이제 또 박현주 대표님은 또 카메라 꺼버리셨네요. 이제 계시는구나. 네. 박현주 대표님 발표 한번 하실래요? 김은양 대표님 한번 발표하실래요? 발표하니까 전부 노트만 보고 계시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셔요. 아까 우리 임대현 대표님 아까 손 들으셨었나요? 잘못 눌렀어요. 잠깐 발표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임재현 대표님? 제가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소개서가 아닌 다른 걸 작성했어요. 다른 거 작성한 거라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멘탈 대표 임대현입니다. 약 10년 동안 입는 바른자세 회사의 직원으로 출발하여 재무 관련과 대한민국의 바른자세 문화를 만든다는 사명과 가슴뛰임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끈기 덕분에 조 대표님에게 신임을 받아 주식회사 바른멘탈 대표이사까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바른자세 제품이 일반 판매뿐만 아니라 입는 바른자세를 기반으로 한 렌탈
서비스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모여 있는 주식회사 바른렌탈 우리 총파님들과 세상의 바람을 빌리다 슬로건을 걸고 바른 자세 렌탈 사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아, 예. 우리 임대현 대표님도 지금 사업 소개서예요, 이거는. 아, 네. 자기소개서보다는 사업 소개서에 네. 가깝죠. 네. 자, 사업 소개서를 작성하신 분 계십니까? 아, 자기소개서를. 우리 신성교 대표님 작성하셨습니까? 저도 사업 속에서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우리 박현주 네. 대표님은? 저도 그렇습니다. 김은양 대표님? 저도 비슷한데요.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인형놀이랑 그림 그리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인형 옷 만들기를 좋아해서 입혔다 벗겼다를 반복하고 제가 집중력이 없을 때는 종이 인형 오리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의상 디자인과를 나왔는데요. 대학 2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혼자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부유하지 않아서 혼자 장학금을 타면서 공부를 했고요. 밤에는 알바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저녁 10시까지 의류업계에 알바를 하면서 그때 당시 한 80만 원으로 반값을 내고 부모 도움 없이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 대학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졸업여행도 못 갔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면 동생들 대학 뒷바라지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저한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마치고 바로 의류업계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남밑에 있다가 제 의류업계에 처음으로 제 가게를 차렸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기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다가도 실현도 많이 당했던 게 보증을 잘못 서서 빚도 한번 3억 정도도 갚아보고 제 나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입는 바른 자세를 만나서 제가 가장 장점인 게 뭐냐면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고객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바른 자세를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앞으로 살아왔던 게 헛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지금도 못해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잘 성장도 하고 싶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박수. 제가 질문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작성해 보자라고 한 과제에 가장 가까운 핵심을 좀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진미 대표님. 네. 예, 어떻게 작성하셨습니까? 저는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하는 질문인데요. 나이 떼고, 지위 떼고, 학력 떼고, 그런 환경들을 다 떼고, 나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이런 질문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열정, 호기심, 그리고 진정성, 그다음 그런 것들을 제가
부딪히고 깨져보고 하는 도전하는 걸, 모험하는 걸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는 저는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상상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작가였었고요. 음, 크면서는 아주 습작이나 작은 글들을 많이 쓰긴 했지만 작가의 꿈을 이뤄보지는 못했지만 늘 그런 마음들을 가슴에 안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그럴 때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로 가지고 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대입을 시켜서 늘 생각해 보는 것들이 좀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사고가 좀 이렇게 파생적으로 막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옆길로 새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 밀란 쿤데라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 작가랑 제가 생각하는 거나 방향, 그런 사고방식이 좀 비슷해서 제가 그 작가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근래에 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오면서 골프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엔 저보다 구력도 오래되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운동을 할 때에는 제가 조금 운동신경이 좋아서 이게 자세나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빨리 익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모임에서나 시기나 타인의 그런 질시, 시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저는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은 350일 정도까지도 제가 거의 연습장을 매일매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한 2년, 3년 그렇게 몇 년 가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싱글을 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습관화가 됐었어요. 운동을 하는 게 그때. 그래서 제가 묵묵히 혼자서 좀 더 밀도 있게 남들은 차 마시고 놀면서 할 때 저는 2시간 정도를 아주 꾸준히 밀도 있게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 3년, 4년 만에 제가 싱글을 쳤어요. 싱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목표는 그 운동을 통해서 이루었는데 그걸 다른 것에도 이렇게 접목을 해서 보니까 제가 여기 이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 데에도 그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는 것 같고 그게 꾸준하게 습관화를 만드는 거.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골프에서는 그랬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제 메타인지가 그래도 좀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의 부족함,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제가 나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여전히 좀 가슴 뛰게 제가 그런 꿈,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유, 박수. 네. 제가 요청 드린 거를 우리 또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남에게 나를 뭐라고 소개할 것인가? 나의 걸어온 길은 남에게 얘기해 줄 만큼 보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한계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소서를 한번 적어본 거예요. 시장이 있다면 각자 우리 여러분들을 판매했다면 여러분들이 상품가치, 여러분들이 지니는 상품성은 얼마일까? 요걸 한번 또 적어봅시다. 우리는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나 혹은 뭐 기업가들
또 직장인들은 연봉을 우리가 계약을 하죠. 우리 연봉 계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적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 내 가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뭐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질문이 좀 추상적이니까. 요거는 이제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뭐 발표를 시킬 의도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 나의 상품 가치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딱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고, 이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건 내가 기업가로서의 출발선에서 내 복장을 점검할 때 나는 아직 나의, 즉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시간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개모임 갈 시간이 없겠죠. 여러분들은 한 권이라도 더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한 권이라도 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나 혹은 어떤 자료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도구일 확률이 높아요.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도구가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이 CEO들은 좋은 인재를 영입하길 원해요. 자, 그러면 왜 그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하죠? 사업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사업 목적과 목표는 CEO의 장기 플랜, 자신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더 큰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자 수단이잖아요. 그 사업이 잘 돼야 자기가 원할 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고 하니 훌륭한 인재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조건의 연봉을 주고 좋은 복리후생을 제공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처우해서 이 사람이 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CEO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상품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이 나라는 사람의 자기소개서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나의 사업 소개나 나라는 사람을 세일즈할 때 우리 그래서 세일즈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품을 팔지 말고 나를 팔아라는 얘기, 상투적인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야, 상품을 팔지 말고 너를 팔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 이꼬르 나의 상품성 혹은 상품 가치인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아무개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거 해? 나도 그럼 그거 살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TV에서 CF에서 전지현이 어떤 화장품을 써. 그러면 야, 전지현이 저거 쓴대? 그러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죠. 그게 전지현의 상품성인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 상품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는 상관이 없어. 별그대에서 전지현이 입고 나온 그 코트가 완판이 됐어. 뭐 한 거의 뭐 5, 6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비유를 들자 하니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왜 완판됐습니까? 그 사람의 상품성이에요. 저 사람이 입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GD가 한정판 신발이라고 이 신발을 막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그러면 그 상품 하나가 그 리세일링, 되팔기 리셀러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5, 6만 원 하던 이 운동화가 GD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상품 가치라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의 상품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딱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상품성, 상품 가치 혹은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백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그렇게 안 해주는 게 문제지. 그쵸? 나는 10억이라고 적었는데 시장에서 내 가치를 10억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10억이라고 얘기했을까? 나는 왜 3억이라고 얘기했을까? 대부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작년에 내가 받았던 수입 혹은 올해 내가 받고 싶은 수입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는 수입이 여러분들의 값어치로 정해졌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1억짜리면 나는 1억짜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값어치가 1억이니까. 그러면 1억 값어치로 기업가 정신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갇힐 수밖에 없죠. 저나 뭐 이지혜 대표님이나 저희는 뭐 여러분들도 큰 꿈을 꾸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꿈보다는 저희가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고. 그러면 저희도 여러분들 같이 이런 생각들을 출발했고 이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달성했어? 나 이만큼 벌고 싶다. 달성했어? 또 이만큼 벌고 싶다. 도전 중이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본다면 사고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결국 내 디파인, 나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라는 사람의 옷을 입고 5억이라는 이 꿈은 있어. 왜 5억 벌면 좋잖아요. 근데 이 꿈은 있는데 기업가로서의 사고방식이 5억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값어치로서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없고 5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5억이라고 나는 내 상품이라고 자아도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보니까 시장에서 나를 5,000원짜리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1번 그놈, 2번 나, 3번 둘 다 잘못은 없다. 몇 번일까요? 채팅으로 답을 남겨주십시오. 말씀 안 하시니까. 2번 나, 김은영 대표님도 나. 3번 없어요? 3번?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3번? 우리 이송민 대표님 3번? 이 명장은 무기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명장은 무기를 탓하지 않아요. 자, 명장이 무기를 탓하는 순간부터 그 명장은 리더로서의 자질 부족입니다. 모든 주변의 환경은 나로부터 출발이에요. 그 사람의 반응도 내가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얘기한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에서 기업가 옷을 입고 다른 생각에 거기 걸맞는 그 게임의 룰에 맞는 사람으로서 그 게임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 상품 가치는 이만큼이라고도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10억짜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될 거야 하고 나갔어.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나는 10억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도 안 되는, 1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원인을 환경에서 찾고, 서비스에서 찾고, 경기에서 찾고, 그 사람이 형편에서 찾고, 자꾸 외부 제3의 세계에서 찾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수많은 성공자들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성공자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고 그 환경은 내 사고방식으로 기인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출발점에 설고 이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원하냐, 이게 중요해요. 나 10억 여러분들이 지금 적은 금액 있죠? 나 그거 벌 정도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혹은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자, 믿는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꿈을 달성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옆에다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은 무엇을 입고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삶의 태도로 삶을 사는가를 진지하게 관찰해 봤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제가 한 5, 6년 전에요. 제가 이제 연봉이 그 당시에 10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연봉 7억 정도가 이제 목표였어요. 7억을 목표로 하니까 연봉 7억 받는 사람을 검색을 해봤어요. 스포츠 스타들, 프로에서 거의 이제 1.5%에 들어가는 프로들이 우리나라에서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한 7억 정도를 벌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료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기업가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 개, 한 5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지? 그들의 수입은 어떻게 창출이 되지? 그 사람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지? 근데 그게 없는, 여러분이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묻지를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을 봐야 되고, 그 사람들, 그 값어치를 실제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비즈니스 전문 용어로 롤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롤모델을 미러링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러링이 뭡니까? 복제하는 거죠. 디플리케이트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복제 인간이 되는 거고, 미러링은 상대방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내 수입에 걸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과제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 스포츠 스타면 어떤 노력을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 어떤 훈련들을 하는지,
내가 정말 그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게 합당한 가당차는 건지 보라는 겁니다. 그게 직피지기 100점 불태 손잡은법 제3편 모공편에 나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적을 알고 더 중요한 건 나를 알아야 전투를 100번 해도 위태롭지 않다. 위험한 일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과제를 내드립니다. 첫 번째,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살아오며 여러분들이 진짜 뭘 잘하는지,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의 이제 다음번 과제 때 사업 소개서를 그때는 작성을 할 건데 이번에 할 필요 없어요.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된다. 그걸 보고 느끼고 깨달은 점을 작성해 오는 게 다음 주의 과제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2주 뒤죠. 우리 격주로 하는 거죠.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그 과제를 한번 수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도 그 값어치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잠깐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